네, 안녕하십니까. 라스카도르입니다. 자, 오늘은 43번째 강남 퇴근길 연비 테스트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차량은 차량 지원을 받은 게 아닌 제 차량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테스트할 차량은 BMW F80 M3 차량입니다. 3000cc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일단 2016년식 M3 모델 같은 경우는요, 최고 출력 431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 56.1토크를 가지고 있는데 제로백이 무려 4.1초의 고성능 모델입니다. 과연 이 차량으로 강남 퇴근길 연비 테스트를 보면 과연 얼마나 연비가 나올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일단 오늘 경쟁할 차량들은 직접적인 경쟁 차량은 아니지만 이전에 했던 벨로스터 N 차량, 그리고 제네시스 G80 3.5 가솔린 터보, 그 다음에 스팅어 3.3 가솔린 터보, 그 다음에 K9 3.8 가솔린 자연흡기, 이렇게 해가지고 총 5대 오늘 그 연비를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자, 일단 F80 5세대 M3 모델은요, 연비 9.6km의 공인 복합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 연비 같은 경우는 8.4km를 가지고 있어요. 자, 고속도로 연비는 제가 강남 퇴근길 연비에선 잘 얘기를 안 하지만 11.5km로 사실 괜찮은 연비라고 생각되지만은 막상 오너 입장에서는 사실 7km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 강남 이렇게 많이 다니면. 근데 이제 퇴근길 연비는 과연 얼마나 떨어질지 궁금해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 가격은 1억 700만원인데 최근 5세대 M3 차량 같은 경우는 3천에서 4천만원대 중고 차량 시세가 이제 되어 있는 만큼 혹시나 이 차량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차량의 진짜 이제 유지비나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남 퇴근길 온도는요, 영상 한 9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는 한국 벤투스 S1 에보 3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뒷바퀴는 275에 3519가 장착되어 있고요. 앞바퀴는 255에 3519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5시 1분 넘었네요. 5시 딱 출발했으니까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로 디지털 단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한 2.8km 정도 되는데 연비가 한 5.7km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기대도 안 했어요. 네, 제가 이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최악의 연비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닥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막 한 5km에서 6km대 연비가 나온다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느리게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시속 60km로 지금 정속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끝차선으로 타 차량이 빠르게 가든 안 가든 어차피 앞에 과속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네, 제한 속도에 맞춰서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온 차량들은 벨로스터 N 차량 같은 경우 여기까지 13분 소요됐는데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17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벨로스터 N이 6.9km 한 1km밖에 차이가 안 나죠, 생각보다. 그리고 제네시스 G80 3.5 가솔린 터보 모델이 여기까지 12분에서 4.6km라는 연비를 보여줬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얘는 생각보다 괜찮은 연비야. 자, 그리고 스팅어 3.5 가솔린 3.3 그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13분 걸려서 얘도 4km대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현대자동차의 이 3점대 얘가 3000cc 터보니까 3점대 라인업들 3.3 터보, 3.5 터보들이 생각보다 연비가 저속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9 같은 경우는 3.8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으로 여기까지 10분 소요됐지만 4.2km, 역시 대형 차량이라서 연비가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에 대한 유지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M3 관련돼 가지고 차량은 사고 싶은데 기름 먹는 하마 아니냐, 유지비가 상당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제가 타고 다녔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한 고급류 주행으로 8만원 넣고 대략적으로 한 350km 정도 타는 것 같아요. 아무리 못 타도 한 330km?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고급류가 많이 올랐을 때의 경우고 평균적으로 350km 정도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만 한다고 했을 때 많이 안 쏘고 그냥 정속주행으로만 저는 이 차량 가지고 사실 정속주행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8만원 놓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은 한 400km, 450km 정도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그냥 뭐 안전속도 맞춰가면서 주행하면 연비가 한 11km? 11, 12km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강남도로, 강남이나 이런 서울 시내도로를 다녔을 때는 한 7, 8km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000km 정도 탄다고 가정을 하고 뭐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월 한 833km 정도 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27km 정도 출퇴근으로 주행한다고 가정하셨을 때 대략적으로 한 달에 20만원 정도 기름값이 나옵니다. 대신에 이거 타고 쏘는 족족 여름 기름값 쩍쩍 나갑니다. 진짜로 이거 미친듯이 쏘면 한 3km대 연비 그냥 볼 수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거에 곱하기 2 정도는 하셔야 돼요. 네,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막 쏘고 다니면은 하루에 뭐 한 달에 한 800km 정도 주행하신다고 가정하면 대략적으로 한 40만원 정도, 4, 50 정도, 한 달 기름값 4, 50만원 정도고, 뭐 주행하는 양에 따라서 사실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차별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이게 2016년식이거든요. 2016년식 2998cc일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54만원 정도의 연 자동차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금은 54만원이고요.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제 강남 특길 연비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제 배뉴 차량 1.6 자연흡기 배뉴 차량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한 6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 M3 차량 같은 경우는 보험료 제 기준으로 17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거리를 그렇게 많이 안 타기 때문에 아마 할인을 좀 받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낸 금액은 173만원인가 아마 그래요. 그래 170만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2만원짜리, 리터당 2만원짜리 한 보통 한 6에서 7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공인비까지 대충 하면은 엔진오일 1년에 한 번 교체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15만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타이어예요. 타이어가 많은 분들이 M3 타이어가 뭐 한 10,000km에 한 번씩 교환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10,000km에 한 번까지는 그닥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미친듯이 막 쏘고 막 와이닝하고 이러시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뭐 서킷 다니시고 이러시면 달라지지만, 이렇게 데일리카로 탔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 타이어는 제가 장착한 게 아니라 이 전차주분께서 아신 형님께서 한국 타이어 그 S1 에보 3, S1 에보 3를 적용을 해주셨는데, 이 타이어가 일단은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놓고 4짝을 교체하면은 보통 한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100만원 정도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그 S1 에보 3 같은 경우에 트레드웨어가 한 300 정도 됩니다. 트레드웨어 300이라고 하면은 쉽게 계산을 하시려면 곱하기 220을 해주세요. 그 220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220을 곱해주세요. 무조건 트레드웨어 500이다 그러면 500 곱하기 220 그러시면은 대략 이 타이어의 교환 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 트레드웨어 300짜리 이 S1 에보 3 모델 같은 경우는 220을 곱하면 66,000km가 나와요. 그래서 66,000km에 한 번씩 타이어를 교체해주면 된다라는 뜻인데, 사실 고출력 차량의 후륜 구동, 그리고 얘가 생각보다 토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제 예상에는 한 3만 km에 한 번 교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에 10,000km 주행하면 보통 한 3년에 한 번 정도 교체라고 그냥 가정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이제 주행에 따라서,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그리고 윈터 타이어를 끼웠으면 또 다른 뭐 주행거리나 이런 트레드웨어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특히 겨울에는 더 빨리 닳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를 제외하고 단순히 계산으로만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면은 1년에 한 33만원 정도 타이어 비용을 좀 세이브를 해 놓으셔야 한 방에 교체가 가능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M3 가지고 서킷을 주행하시거나 혹은 좀 스포티한 주행을 좀 하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S1 에보 3 모델이
뭐 그렇게 좋은 타이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조금 어렵고, 자, 서킷 타시는 분들 기준으로서 미쉐린 PS4 타이어를 많이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PS4 타이어 같은 경우는 트레드웨어가 뭐 300, 얘도 300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 타이어 같은 경우,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뭐 내 짝에 100만원이라고 하지만은 그 미쉐린 PS4 같은 경우는 내 짝에 한 200만원 정도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1년에 타이어값 33만원 세이브 했던 걸 66만원 정도 세이브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좀 더 스포티한 주행이기 때문에 더 빨리 다를 것 같아요. 막 사실 저도 그렇게 막 쏘고 다니는 타입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유 1년에 230만원, 만키로 기준. 자, 세금 54만원, 보험 170, 오일 15, 타이어 33만원.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데일리카로 사용한다고 하시면 1년에 못해도 이 차량의 유지비는 한 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자, 뭐 안 타도 한 500만원 정도는 들어가는 차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회 초년생 분들 중에서 나는 내 꿈은 진짜 M3는 한번 무조건 타보고 죽어야겠다 라고 하시면은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1년에 500이면 이게 대략 미니멈 비용으로 500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비할 거나 뭐 이런 수리비나 뭐 기타 등등 ETC 플러스 알파를 더 하면은 제 예상으로는 1년에 대략적으로 한 800만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유지비가. 그래서 M3 유지비 1년에 800이면은 4년 타면 4,8에 32, 3,200만원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은 생각보다 이거 유지비가 꽤 크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 분들은 솔직히 추천드리기는 어렵고요. 차가 뭐 패밀리카가 있는데 뭐 데일리카로 출퇴근하면서 좀 재밌는 차로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요건 좀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신림 지났고요. 연비는 지금 7.1km로 생각보다 괜찮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입구 도착해가지고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서울대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8km 구간이고요. 시간은 38분 소요가 되었습니다. 자, 연비는 6.8km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생각보다 이 오토앤스탑 이 기능을 사용해서 연비가 그래도 많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는 이 오토앤스탑 기능을 거의 안 쓰거든요. 이게 제시동을 계속 걸다 보면 이게 차량에 무리도 좀 많이 가고 이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앤스탑을 잘 사용 안 하지만, 자, 다른 연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오토앤스탑 기능이 있으면 오토앤스탑 기능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노멀 그 드라이브 모드를 사용해서 보통 주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오늘은 오토앤스탑을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까지 벨로스터 N 2.0 가솔린 터보 모델은 30분 소요돼서 8.1km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이 벨로스터 N은 수동이에요. 그리고 G80 3.5 가솔린 터보 모델은 여기까지 29분 소요돼서 연비 6.2km, 그리고 스팅어 3.3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32분 소요돼서 6.1km, 그 다음에 K9 3.8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32분 소요돼서 5.5km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오늘 조금 막히는 길이다. 보통 때보다 아주 조금, 평균 여기 도착했을 때가 30분 정도에서 35분 사이인데 여기까지 지금 40분 동안 지금 통과를 못해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도로 상황이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사실 저는 BMW M 시리즈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M3를 굳이 왜 타? 왜냐면 이전에 저는 320D를 탔었거든요. 그래서 320D에서 그냥 엔진만 바뀌고 뭐 전체적으로 그냥 뭐 출력이나 조금 스포티해진 거 아니야? 그냥 고성능 3 시리즈 아니야? 라고 했는데 실제로 타보면은 만족감이나 뭐 전체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보통 이 차량 가격 보통 1억 원 정도 되고, 이제 최근 그 G80 6세대 M3 같은 경우는 1억 한 1,200,
1억 2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4륜구동 시스템에 다양한 편의 기능이 좀 더 많이 추가가 돼서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포르쉐를 사지 굳이 못한다고 BMW를? 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확실히 타보면은 이 장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포르쉐도 이제 시승을 해보고 하지만은, 데일리카로서는 정말 BMW M 시리즈가 고성능 모델로서 데일리카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저는 아마 이 차량 다음에 뭐 잘 돼서 다음 차량을 구입하면 아마 포르쉐를 살 것 같은데, 자, 포르쉐를 구입하기 전에 예행 연습하기에 정말 좋은 차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유지비나 그리고 차량 관리, 그냥 이런 고출력 차량일수록 차량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차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뭐 예열이나 후열, 그리고 엔진오일 관리라든가 아니면 뭐 예방 정비, 뭐 점화 플러그를 언제 미리 교체를 좀 해주고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포르쉐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금액으로 좀 대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M3를 딱 샀는데 괜찮아, 유지비 생각보다 괜찮은데, 연비 괜찮은데, 요러신 분들은 포르쉐로 가셔도 되고, 야 M3야 이거 껌인데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뭐 슈퍼카로 가셔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서 유지비가 뭐 500에서 800 정도 1년에 들어간다고 하지만은, 포르쉐 계산해보면 대략적으로 한 1000만원 정도까지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제가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 차량으로 대략적으로 내가 포르쉐를 사거나 아니면 포르쉐 아니더라도 뭐 마세라티 이런 모델들을 샀을 때 유지가 잘 될까, 이런 거를 좀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구입한 것도 사실 있고, 그리고 이전 차주분께서 너무 좋은 가격에 주셔가지고 그냥 가져와서 그냥 인생에 재미도 없어서 구입을 했던 모델입니다. 자, 일단은 M3 같은 경우는 타보면은 승차감도 좋고요, 그리고 출력은 400마력의 출력, 그 다음에 배기 사운드 생각보다 좋습니다. 근데 M3 차주분들이 아크라포빅으로 배기를 굉장히 많이 바꾸시는데, 전 그 이유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동을 딱 켜놓은 순간은 엄청난 배기 사운드로, 사실 저도 이제 저희 집 주차장에 주차를 못하고 있는 게 아파트인데 이제 야외 주차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동을 켰을 때 아파트 이 동 자체가 울리기 때문에 제가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있을 정도로 콜드 스타트 때는 시동이 엄청 큰데, 주행하다 보면은 뭔가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크라포빅을 하시는 분들의 이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0마력의 출력, 그리고 배기음도 괜찮고, 뭐 전체적으로 배기 사운드는 오너로서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지만, 뭐 일반적인 사람들로서는 뭐 나쁘지 않은 3000cc의 고성능 모델로 정말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M2랑 M3를 제가 번갈아서 타본 적이 있었는데, M2 모델은 M3 모델보다 확실히 더 펀카에 가깝습니다. 더 숏한 느낌, 이게 차가 더 작다 보니까 핸들링이나 뭐 전체적인 주행감에 있어서 M2가 더 매력적인 주행이 가능해요. 하지만 데일리카로 이렇게 지금 요 도로를 보시면은, 이 옆에 보시면은 이제 뭐라 그러죠? 이거를 오돌토돌 튀어나오는 뭐 이런 거를 밟았을 때나, 아니면 뭐 도로에 움푹 꺼진 데를 이제 울렁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서스펜션에서 어느 정도 다른 일반 차량들 같은 경우는, 고급 세단 같은 경우는 다 받아주지만은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되게 하드해요. 하지만 그래도 M 차량은 이렇게 서스펜션을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컴포트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M2랑 M3랑 비교해보면 M3가 굉장히 편해요. 생각 외로 이렇게 편해? 약간 이런 느낌을 가져갈 수 있을, 저도 사실 이 차량 타면서 데일리카로 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실제로 타보면은 굉장히 만족감이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M3냐 그리고 아반떼 N이냐 이렇게 둔다고 가정하면, 좀 더 재밌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는 아반떼 N송이 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펀카를 원하시면 가격대로 보면은 저는 아반떼 N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M을 한번 타보고 싶다.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포르쉐를 넘어가기 전에 한번 거쳐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BMW M3나 M4 그리고 뭐 M2는 진짜 서킷 갈 때는 진짜 좋은데 이 데일리로 타기에는 데일리로 타기 그리고 장거리 주행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할 때는 허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M3 차량이나 M4 차량을 추천드리는데 그래도 저는 M3를 추천드리는 건 이제 포도어라서 보험료가 조금 더 싸요. 그리고 포도어라서 뭐 짐 싣고 뭐 이러기가 상당히 유용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M4보다는 이쁜 건 M4가 더 이쁘지. 근데 실질적으로 타고 다니기에는 M3가 조금 더 편하고 보험료도 더 싸다. 실제로 제가 M3 보험료 170만원이라고 했는데 M4 보험료 넣으면 190, 200까지 나갑니다. 그 정도로 보험료가 많이 차이 나는 그런 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M3를 추천드리고요. 전체적인 요소를 따지면 요즘 F80 5세대 M3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아요. 뭐 3천만원 중반에서 뭐 4천만원 초반 정도면은 괜찮은 차량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생각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서 뭐 구매하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중고차 사실 때 이력을 정말 많이 보셔야 되는데 M3, M4 차량들 같은 경우가 사고가 되게 많아요. 진짜 사고 차량이 진짜 많아. 무사고가 없어. 심지어 이 차량도 무사고는 아니에요. 예, 가만히 있어도 이상하게 갖다 박어. 뭐 어뢰야? 왜 박는 거야 도대체? 그냥 단순한 이제 뭐 도색이나 외판 작업 요런 차들은 괜찮은데 뭐 판금을 했다든가 뭐 요런 차량들 아니면은 또 튜닝이 많이 되어 있는 차량들 요런 차량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특히 튜닝 많이 된 차량들은 ECU 건들고 뭐 건들고 다 건드렸어.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차의 이력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ECU에서 문제가 생겨버린 건지 아니면은 뭐 부품이 문제인 건지 그리고 이게 부품이 순정 부품인지 아니면은 이제 튜닝 부품인지 뭐 그나마 뭐 외관에 뭐 배기라든가 서스펜션 이런 거는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데 엔진 내부에 뭘 바꿨다 뭐 점압 플러그 같은 경우는 뭐 확인하기 좀 어렵지만 이게 정품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을 기타 여러 가지를 놓고 본다면 이력이 좀 있는 차량 그리고 좀 아시는 분들이 좀 타던 차량들을 구입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려 봅니다. 자, 일단은 여기 방배까지 왔는데 연비는 7.5km로 뭐 준수한 지금 연비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일단 여기 지나갈게요. 방배를 좀 지나면 이제 서초 강남을 지나고 가장 지라린 코스인 역삼 삼성 요 구간 남았는데 과연 이 오늘 연비 테스트 과연 몇 킬로에서 끝날지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삼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연비 7.6km 나오는데 지금 7.5로 바뀌었네요. 자, 7.6km 그리고 시간은 1시간 12분 소요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벨로스터 N 차량은 1시간 정도 딱 걸려가지고 8.1km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따지니까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G80 가솔린 터보 3.5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1시간 4분 소요돼서 6.9km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스팅어 3.3 가솔린 터보 모델은 1시간 17분 소요돼서 6.1km 그리고 K9 3.8 가솔린 자유느끼 모델은 1시간 7분 소요돼서 5.6km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그런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G80보다는 조금 늦게 도착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7km대 연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오토앤 스탑이 생각보다 이런 막히는 도로에서는 연비를 확실히 잘 잡아줘요. 만약에 이 오토앤 스탑이 아니었다면 제 예상 연비는 6km대 초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앞에 잠깐 뭐가 사고가 있는 것 같은데 잠깐 꼬리 물기 때문에 조금 정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많은 분들께서 M3 차량 뭐 유지비가 비싸다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는 탈만해요. 뭐 어떤 차량이든 뭐 사실 뭐 페라리 뭐 이런 뭐 보험료 1년에 막 1200만원 이렇게 내는 차량들 아니면 사실은 뭐 일반 그냥 3.0 차량 수준 3.0 차량이니까 뭐 스팅어 3.3이라든가 아니면 뭐 3.5 G80 정도 수준이면은 뭐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런 유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요거 고장나면 진짜 답이 없어요. 제가 이거 타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M3 차량이나 아니면 M3 차량이 아니더라도 수입 차량을 만약에 뭐 타시겠다 라고 하시면은 돈이 많으시거나 아니면은 그만큼 발품과 이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잠시만요. 수동 녹화를 시작합니다. 일단은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얼마 전에 제 차량을 좀 정비를 하면서 점압 플러그를 이제 BMW 서비스 센터에서 이제 좀 구입을 했어요. 근데 이 점압 플러그에 이제 M 로고가 딱 박힌 점압 플러그가 총 6개가 들어가요. 6기통이니까 6개가 들어가는데 총 25만원 부품비만. 요거 공임으로 따지면은 공임까지 다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50만원 정도, 점압 플러그 교체하는 데만 한 50만원 정도 깨질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임비 제외하고 점압 플러그만 놓고 보면은 한 25만원인데 요게 같은 품번으로 보쉬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보쉬에서 만들어서 BMW M 로고를 찍어서 BMW에 납품하는 형식인데, 이 보쉬에서 만드는 이 점압 플러그가 동일한 코드 네임인데 6개 9만원 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이게 좀 알면 9만원짜리를 넣을 거고 모르면 25만원짜리를 구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막 16만원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물론 M로고가 찍힌 게 더 좋다고는 해요. 하지만은 저도 엔지니어였던 입장으로서 품번이 같으면 솔직히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쉬에서 나오는 품번 이런 거 좀 확인하고, 만약 구글링도 많이 하고 카페 이런 데서 많은 정보를 좀 얻으시면 생각보다 탈만한 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M3 차량 고급류는 무조건 필수입니다. 이게 고급류 넣는 거랑 안 넣는 거랑 확실히 다른데, 사실 뭐 이렇게 뭐 시내 주행만 한다 라고 하면은 뭐 고급류가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차량 컨디션이나 이런 고장 질환, 이런 고급류를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이런 노킹 현상들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언젠가는 엔진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고급류는 꼭 넣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엔진 오일 특히나 이런 뭐 아주 좋은 독일산 엔진 오일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정품, BMW 정품 엔진 오일 합성유 같은 경우 뭐 모비런이나 뭐 이런 거 정도는 좀 써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데일리카로 승차감과 재미, 그 다음에 뭐 전체적인 뭐 출력 뭐 이런 걸 다 고려해 보면은 데일리카로는 정말로 괜찮은 모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 중 하나입니다. 자, 일단 연비가 나쁘다고 하지만은 여기까지 강남 퇴근길 연비에 7.5km라는 좋은 연비 효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뭐 괜찮은, 제 생각에는 괜찮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 비교했던 G80 녀석들이나 아니면 스팅어 3.3 가솔린 터보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는 그 차량들보다는 연비가 좀 더 잘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따지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연비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량 정말 추천드리고, 만약에 제가 조금 능력이 더 있으면 신형 M3도 구입해서 좀 비교해보고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힘들 것 같고, 일단은 이 차량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량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선릉역 쪽인가요? 선릉역이죠. 네, 선릉역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 조금 더 가서 삼성역에서 연비 체킹 한번 하고, 그리고 잠실역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20.8km 정도 주행을 하는데,
자, 여기까지 연비가 7.1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구간이 굉장히 많이 막히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막히지는 않았어요. 자, 일단은 여기 잠실역이래. 그 삼성역까지 벨로스터 N 차량은 1시간 56분 걸려서 6.6km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면은 사실 3.0 터보치고는 굉장히 괜찮은 그런 연비를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G80 3.5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 1시간 48분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걸렸는데 지금 1시간 37분 소요된 걸로 보면은 한 11분 정도 늦어졌지만 연비 6km, 그 다음에 스팅어 3.3 가솔린 터보 모델은 1시간 49분 걸려서 5.3km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K9 3.8 가솔린 자연느끼는 여기까지 4.9km, 1시간 35분 걸려서 4.9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지금 오토앤스탑이 그 서초 교대까지는 계속 잘 되다가 여기 역삼 지나고서부터는 오토앤스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가 보니까 이제 배터리를 많이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오토앤스탑 빨이 이제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비가 뭐 7.56 정도 갔다가 지금 7km대까지 떨어졌는데 잠실까지 여기서 막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지만 그래도 쭉 한번 주행해보고 마지막 잠실에서 최종 연비 테스트, 연비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연비는 7.2km 나왔고요. 그리고 시간은 1시간 54분 소요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벨로스터 N 2.0 가솔린 터보 모델은 2시간 13분 걸려서 6.8km를 보여줬고요. G80 3.5 가솔린 터보 모델은 2시간 4분 걸려서 6.2km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스팅어 3.3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는요 2시간 8분 소요돼서 5.4km의 연비를 보여줬고요. 마지막 K9 3.8 가솔린 자연느끼는 여기까지 1시간 51분 소요돼서 5km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적으로는 비교했던 차량들 예상 외는 사실 벨로스터 N 2.0 가솔린 터보 모델 이 수동 변속기 차량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조금 한 18분 정도 더 걸렸지만 그래도 연비 차이가 한 0.4 정도 차이가 났다 라는 점이 조금 의외였고, 나머지 이제 G80 가솔린 이나 아니면은 스팅어 3.3 가솔린 터보 이런 모델들보다는 연비가 조금 더 좋게 나와서 생각보다 괜찮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요거는 이제 데일리카로 이제 출퇴근길에 이제 안전하게 이게 주행했을 때 얘기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진짜 막 쏘면은 3-4km대 연비 그냥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M3 차량에 관련돼서 조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고요. 빠른 답변을 원하시면 제 블로그에 오셔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차량 이 BMW F80 5세대 M3 모델 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고출력 차량으로 리뷰를 했다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혹시 페라리 이런 차로도 좀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막히는 도로에서 M3 같은 고성능 차량을 어떤 새끼가 끌고 다녀, 저거 기름 많이 처먹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 도로에 다니는 G80 스팅어 요거보다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 뭐 생각보다 그렇게 기름 처먹지는 않는다, 요 정도로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